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박빙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소식,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국민의힘 경선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11월 5일이고 네. 11월 1일부터 투표 또 여론조사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빙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 뭐 신경전이랄까, 네. 막판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강원권 TV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뭐 각 후보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뭐 날카로웠죠. 1차적으로는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후보고 세게 붙었어요. 전에는 하태경 후보가 그렇죠. 홍준표 저격수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최근 4강으로 들어와서는 원희룡 후보가 그렇죠. 홍준표 후보를 아주 세게 몰아치니까 어저께 홍준표 후보가 그냥 본인의 특장이라 할까 뭐 할 수 있는 버럭 이 성질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4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일종의 원희룡 공포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이 홍준표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확 바뀌어요. 바뀌어서 고교 학점제 뭐 이거 하니까 그냥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전교조 내가 집권하면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만 하니까 동문서답을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도대체 고교 학점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뭐 이러니까 제대로 대답 못하고 나중에는 탄소세 갖고 얘기 나오니까 야비하다 비열하다 하면서 대답을 아예 거부해버렸어요. 뭐 재치문답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왜 수소경제 얘기할 때 수소가 뭔지 대답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 H2O니 뭐니 그래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그랬잖아요. 나는 잽을 날렸는데 저쪽은 케어로 쓰러지더라. 이번에도 그 디테일한 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동안에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 2-3번만 하면은 윤석열 후보 때려 눕히겠다. 다 제압해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작게 뭐 몇 호까지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으로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디테일한 걸 물어보니까 홍은 아주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원수를 안 갚음을 원희룡이가 지금 대신 갚아주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디테일에 너무 약한 거를 홍준표가 이번에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 큰 틀에서의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 정책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거기다가 그냥 또 너무 버럭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인신공격성 발언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왜 토론을 속된 말로 왜 그따위로 해? 그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농담처럼 개그 콘서트처럼 그렇게 한 거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렇죠. 상대방 주도권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진 그 후보한테 주도권을 주고 거기에 성실히 아는 대로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시청자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사람의 그 태도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태도가 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또 유승민 후보한테도 한 방을 또 먹었어요. 지난 토론 때 원래 홍준표 후보가 공매도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물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홍준표 후보 의견을 물으니까 돌아가서 또 유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모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어제 다시 물었어요. 왜 상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상의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그 토론회 저도 그걸 보면서 홍준표 후보의 문제점이 네. 이번에 보니까 세 개로 드러났어요. 하나는 디테일한 게 너무 약하다. 네. 학점제나 수소 경제나 탄소세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더라. 또 두 번째는 이 뭐라 그럴까? 인덕 따르는 사람들. 예.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주변에는 왜 이렇게 배신자가 많냐. 예. 지금 윤석열은 이제 정치 참여한 지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오는 사람이 쇄도하는데 예. 지금 홍준표 쪽은 캠프도 텅텅 비었대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캠프에서 토론하기 전에 지난번에 나온 겁니다 하고 누군가는 좀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인덕이라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역시 과거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패배했잖아요. 예. 지난 대선도 그렇고 국회의원, 지방선거 그 패배할 때 책임이 홍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제 토론회는 세 가지 점을 굉장히 약점을 노출시킨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공방을 네. 벌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공수처 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손준성 검사의 네. 영장 기각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물으니까 홍준표 후보 측에서 참 딱하다 하면서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하고 자기 것 수사하면은 정치 공작이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같은 소리를 그렇죠. 했죠. 그거는 저기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공수처에서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손준성 누가 구속영장 막 하고 체포영장하고 다 기각될 거 알면서 그냥 막 몰아붙이잖아요. 예. 당내 경선 앞두고 영향 주려고 하면은 홍준표도 그런 점은 인정한다. 지금 문 정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규탄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건 해야지. 그거를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자기는 옛날에 하고 그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렇게 하니까 저 인격에 관한 문제랑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내 경선이 치열해도 서로 공동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는데 그건 좀 구별해야 되는데 저러니까 조국 수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 예. 그래서 리더십 얘기도 아마 윤석열은 좀 작심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아주 아픈 얘기죠. 예, 또 당에서 당대표를 2번이나 하시고 원내대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 했죠. 예, 공천에서도 밀리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따르는 의원들이셔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그 캠프에 홍준표고 조경태 의원 딱 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안상수, 박창달, 홍문종 뭐 이런 분들 참 흘러간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아픈 데를 찌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또 딱 나는 계보를 만든 적도 없고 계보원이 된 적도 없다. 줄 세우기 구태다하고 또 역공을 참 노련하기는 하더라고요. 노련하긴 한데 그거 굉장히 아픈 얘기죠. 네, 아픈 얘기죠. 홍준표 후보 항상 얘기가 독구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구다이. 본인 스스로가 그랬죠. 혼자 다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혼자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조직을 끌고 가고 나라라는 그 큰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혼자 독구다이 해가지고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아픈 데를 찔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상당히 정치권 여의도를 좀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할까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찌라시 이른바 정가에 도는 이런 찌라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지들이죠. 거기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물밑 그러니까 단일화 협의가 아주 진전이 돼 가지고 홍준표 측에서 유승민 후보 측에 유승민 후보에게 같이 우리가 당신이 양보를 해서 나를
지지선을 해주면은 그래갖고 집권을 할 경우 책임 총리를 하고 내각의 한 3분의 1 정도의 추천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찌라시에 나와가지고 야 이거 뭐 그렇지 않아도 전에부터 홍준표 또 유승민 두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아주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뭔가 두 사람 간에 물밑 교류가 있나 단일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왔죠. 예측 지금 가능.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추격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당심에서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를 같이 손을 잡으면 그 뭐 당심은 약하더라도 민심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크게 흔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차이가 만약에 간발의 차라면은 뭐 숟가락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훨씬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이 쪽지 하나라도. 지금 일각에서는 뭐 반집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 상황이니까요. 홍준표 후보라서는 지금 다급한 거죠. 다급한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자칫하면은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지금 펄펄 뛰죠. 그쪽에서 입장문이 나왔죠. 절대 그런 일 없다. 뭐 이건 어느 쪽에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나중에 엄히 그렇죠. 책임을 추궁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대설이 홍준표, 유승민 연대설이 계속 나들면 아마 유승민은 4등 할 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원희룡이가 3등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연대설 가능성은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충분히 있는데 유승민 저분의 성격상 누구랑 손잡고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것도 특히 거기도 혼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후보하고는 그렇죠. 전혀 케미가 안 맞죠. 그렇죠. 뭐 지역적으로도 같은 뭐 대구 뭐 영남 쪽이고 서로 시너지가 안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놓고도 완전히 갈라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고 또 홍준표를 그 같이 손잡고 간다는 게 좀 쉬운 게 아니고 유승민도 누구랑 같이 손잡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둘 다 속된 말로 홍준표 말대로 독구다이 스타일이에요. 혼자 나 홀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분열 뭐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손잡고 뭐 융합하고 연대하고 화합하고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캐릭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참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정치라는 게 또 변화무쌍하고 과거 YS가 누가 또 태우고 손잡을 그렇죠. 생각이나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 후보는 완강히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내부 참모들은 속셈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봐도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실리를 지어놓은 것도 낫지 않겠냐. 그쪽 사람들은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챙겨줘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4등 해버리면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꽁돈에도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은 뭐 늘 유기체처럼 움직이니까 누구도 뭐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어떤 속된 말로 뭐 윤석열 후보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죠. 유승민이가. 그럴 수도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얼마 전에 김경진 전 의원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죠. 아마 그 김경진 의원이 아마 TV인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못 만났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쪽에서 발끈했죠. 발끈했어요. 근데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자기하고 아주 그 참모, 핵심 참모를 보냈는데 그때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총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각의 절반 정도의 그런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 DJP 연대 같은 것을 제안을 했다. 그런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홍준표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 쩍 뛰는데 뭐 김경진 전 의원이 얘기할 정도면은 그 양반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아예 뭐
없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어디서 연기가 좀 모락모락 나니까 그렇게 좀 미리 까버린 거 아닌가? 까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금 사실상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은 사실상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예. 지난번에 4월 보궐선거나 계속 좀 승리를 많이 했던 김종인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경륜과 그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그 정치를 읽는 그 판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홍준표랑 손잡는다면은 홍준표로는 큰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들리기로는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 최재형 두 사람만 데려오면은 그냥 이기는 거다,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주변에 소문도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데려갔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주 꼼짝도 안 하고 그렇죠. 사실상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인데요. 정치 뛰어난 사람은 9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10단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영입했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최재형 후보는 전 감사원장은 벌써 좀 잊혀진 인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쪽은 뭐 정치에 입문한 지는 더 일천원 데다가 어떤 지지세라든가 그런 게 없죠. 또 지지 기반이 당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나 김종인 경우는 다르죠. 근데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밑에서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일주일이면 판세가 결정이 됐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나 되는 거야. 네, 지금 다들 그런 생각하죠. 저 이재명 저 진짜 하자투성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리콜을 해도 수백 번 리콜할 정도죠. 그런 쌍욕하고 대장동에 조단위 특혜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아직도 저렇게 성하다는 게 이상할 정도죠.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까지 사실 다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저렇게 치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라는 게 또 정치적인 풍향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는 36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지금 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뭐 당직자라든가 그런 국회직 맡은 사람들 빼고 나오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와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전 후보죠. 이분 후 합류는 아마 윤석열 측 같으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 이런 쪽을 많이 어필할 수 있죠. 그렇죠. 2030.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이분도 또 당내 일정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미국에 가 있는 모양인데 극과 귀국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또 지난 그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그 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윤석열 쪽에 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와서 막판에 힘을 실겠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금 총동원을 총력 동원이죠.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러겠죠.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을 한 판으로 엎어서 정권 교체를 하느냐? 이거를 아마 그 제일 판단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예담 비슷한 겁니다만은 홍준표 후보는 또 중앙선관위에 윤석열 측에서 대리 투표를 할 부정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당 선관위도 아니고 무슨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디 당협위원장이 그 이제 모바일 투표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표 문자 투표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안내 문자를 보낸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이거 대리 투표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침소봉대죠. 어르신들 저 모바일로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나오면 그냥 핸드폰하고 딸한테 다 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정말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문자로 뭐 와가지고 뭘 눌러라, 뭐 이름을 넣어라. 특히 그 인증번호 금방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죠. 볼 수가 없어요. 인증을 못 해요. 인증번호로 찾으면 또 어디 원래 화면으로 또 잘 못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 그런 이의 제기를 하는 거를 모바일이나 뭐 문자에 좀 약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노년층이 아니겠어요? 그 노년층들이 또 50대 이상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를 또 많이 하니까 이제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습니다. 좀 과도한 견제는 나중에 또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에 또 원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장애 요인이 되니까 너무 지나치는 거는 아니야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 이 경쟁이 반집 싸움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이럴 정도로 박빙, 초박빙의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금요일 수도권 TV 토론, 종합 토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경선제는 막을 내리고 11월 1일부터는 이제 투표와 3, 4일에 여론조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정말 귀추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뭐 흥미진진한 특히 영남 민심이 또 중요하거든요. 젊은 당원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영남 민심이 결국 중요한데 영남 민심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비중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실제 투표에서 반영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월성 1호기, 울산시장, 라임 옵티머스, 수많은 비리, 대장동까지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패,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부패 고리를 누가 척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